좀 더 하고 싶어요? 아니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맞죠? 전세권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 다시 또 몇 페이지로 가냐면은 판서노트에 53페이지 가셔요. 53페이지. 자, 전세권 있습니까? 네, 갑니다. 전세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아파트 전세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전세를 한다. 전세를 합니다.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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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주인은 뭐랍니까? 전세권. 전세권 설정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무효행위 전환할 때 배운 적이 있어. 뭐를 꽂고? 전세금을 꽂고 두 사람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세권이 성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뭐를 꼽아야 됩니까? 전세금을 꼽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가 돼야 전세권이 성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전세권에 대해서는요 303조에 보면은 전세권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03조 나올 거예요. 자, 213페이지 303조 전세권의 내용입니다. 1항 전세권자는, 자, 전세권자 저기서 누굽니까? 을이죠. 을은 뭐를 지급하고 현관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자, 객체가 우리가 지상권과 지역권은 지자가 땅지였죠. 이 전세권은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자, 용도에 쫓아 줄 것이고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이야? 용익 물건이지. 사용 수익 하니까 용익 물건이죠. 그래서 사용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뭐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앞에 생각했던 게 경매를 넣었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농경지는 전세 목적으로 한다 안 한다?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경지는 전세 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303조 2항의 내용이고,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줄 거면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세 번째 줄까지가 넘기시고, 자, 넘기면 이제 법적 성질입니다. 자기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 빌려 쓰죠? 타 물건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농경지는 목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2번에 일부에 설정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가 원룸 같은 경우, 자, 여러분 아시죠? 원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 호실이 있다. 10개 호실이 있으면은 보통 2개 내지 3개는 전세를 설정하고 나머지 7개나 8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월세 받는다 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그 2개 내지 3개는 일부잖아, 일부.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전세금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지상권도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 지역권도 일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 만들 수가 있다. 아, 용익물권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무슨 물권? 용익물권.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 배울 거예요. 일부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는 도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내가 사용한다고 도면 제출해야 돼. 알겠죠? 네, 나중에 배울 겁니다. 등기법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밑에 용익물권이죠. 우리 아까 303조 봤을 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면 했잖아. 그래서 무슨 물건이야? 용익물권이지. 자, 그리고 경매 넣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했잖아. 그럼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담보 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변제권 인정합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합니다. 그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전세금도 얼마, 전세금 1억 이렇게 금액 적혀 있죠. 저당권도 대출 받으면 1억 돼 있죠. 뭐 채권 최고액 1억, 뭐 1억 적혀 있잖아.
그럼 금액이 등기부에 등기된다는 얘기는 이 금액을 뭐 받을 수 있다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담보물권의 통유서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밑에 가서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 취득할 때는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 하면 되죠. 그겁니다. 그거 첫 번째 주주 것이고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전세권 취득합니다. 됐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별표를 2개 넣으셔야 돼. 동그라미 1번에. 자, 이게 이제 27, 28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나왔었죠. 올해 나왔었죠. 자, 전세금은 뭡니까?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가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전세금은 자 보세요.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적어놔야 됩니다.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을 지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지어준 사람이에요. 공사업자. 자, 그러면 이 공사업자에게 1억을 줘야 됩니다. 자, 줘야 되는데 안 줬어. 안 주니까 뭡니까? 이 공사업자가 뭐 목적물에 뭐 경매 넣는지 아니면 난리 날거 아닙니까? 맞죠? 경매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죠.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원룸의 집주인하고 공사업자하고 싸우면은 딱 둘이 앉혀놓고 뭐 해야 됩니까? 앉아봐. 싸우지 말고 경매 놓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이 뭡니까? 원룸을 다 지어가지고 전세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줘라. 맞죠? 그러고 됩니까? 이 전세금 받고 이러면 월세 받고 이러면 당신이 돈 갚아줄 거 아니냐? 맞죠? 그렇게 합니다. 설명하는데 이 공사업자는 입이 티 나와 있거든. 못 받았는데. 안 돼. 못 기다려줘. 해야죠? 자, 그럼 좋다. 자, 여기에 201호하고 202호를 네가 전세권 설정하자. 1억에. 예? 그리고 여기 201호하고 202호는 네가 월세 받아. 알겠어요? 그러면 전세금 얼마 설정돼 있어 지금 두 개에 대해서 5천 해가지고 1억 돼 있다고요. 알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럼 뭐가 됩니까? 전세권자가 되는 거지. 전세권자가 임대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월세 뭐 40만 원 나오는 거, 그러면 1억에 40만 원 받으면 80만 원 뭐 네 챙기면 되잖아. 예? 그러고 이제 그 기간이 뭐 1년이면 2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가 다 들어와 버리고 돈 좀 생기면 이 사람도 돈 한꺼번에 주면서 이제 전세금 받아 나가면 되잖아. 맞지? 예? 그래서 이 공사대금 채권을 전세금으로 잡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야. 이게 뭐라고?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에 가늠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알겠어요? 되겠나 모르겠다. 내가 이런 거 생기면 또 이거 해줘야 돼 여러분이. 아시겠죠? 싸우면 이리 앉아. 왜 싸워? 예? 이 전세금 설정 이 돈 잊어버릴 필요 있어 없어? 이 전세금 5천 해가지고 1억 날라가. 설정 등기가 돼 있는데. 맞죠?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1년이나 2년 뒤에 못 갚으면 경매 넣으면 되지. 맞죠? 그런데 그때 가면 경매 넣어가 니 돈 다 챙겨가잖아.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공사대금을 가지고도 전세금에 가늠해서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뭔데?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답니다. 됐어요? 네. 나중에 3월달 됐는데 이런 내용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어. 끝. 알겠죠? 여러분만 이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알겠죠? 네. 그래서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다.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을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최근에 3번 나왔어요. 최근에.
자, 됐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215페이지에 목적물의 인도. 자, 줄 끄셔야 돼.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전세권은 언제 생긴다 그래서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뭐 하면은 등기만 하면 전세권 성립하는 거야. 목적물을 안 받아도 돼. 근데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대항력 생기는 게 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 맞죠? 주해야 돼. 주택을 인도받아야 돼. 무슨 말이죠? 전세권은요. 이 목적물 인도를 안 받아도 등기만 돼 있으면 전세권으로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갑니다. 312조 내용이죠. 자,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존속기간 갑니다. 혹시나 싶어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 지상권의 존속기간 했었잖아. 물론 화장실 갔다 와서 잊어버렸겠지만, 예? 자, 그래서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경고한 건물은 안 해. 자 30년. 자 일반 건물은 15년. 수목은 산림보호를 위해서 30년. 공작물은 5년. 이거보다 더 단축할 수는 없다. 최단기간이죠. 자 그리고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어. 연구만 설정할 수 있다. 됐어요? 여기서 됐어. 그럼 존속기간 정리했어? 자 이거 또 비교해 갑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312조에 보면 나오는데 자 일단 봅시다.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 합쳐서 뭐란다? 부동산이 하죠. 자 그래서 최단기간 딱 봅시다. 최단기간은 토지는 없어. 건물은 1년. 최장기간은 10년입니다. 둘 다 몇 년? 10년. 자 갱신하면 10년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을이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둘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20년 전세권 설정 계약하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두 분 앞에 놔두고 지랄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랄하면 이러면 안 되고 자 최장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라서 10년 지나고 다시 갱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지랄하고 있는 안 돼요. 제가 쓰는 용어야. 알겠죠? 최장기간 몇 년이라고? 10년이야. 그래서 10년 하고 다시 연장을 해야 됩니다. 20년 약정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312조에 돼 있어. 알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각각 을이 있잖아요. 아파트 전세를 하러 왔는데 여러분 중개사야. 중개사야.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어. 항상 저는 뭡니까? 전제조건이 자격증 땄어. 전제조건이야. 자, 땄어. 따고 난 다음에 전세권자가 와가지고 6개월만 있다 갈 겁니다. 설정 등기해 주세요. 아파트 건물입니까? 토지입니까? 건물.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아파트 건물이잖아. 그래서 6개월 돼 안 돼? 1년이다. 그 전세권자가 6개월짜리 하러 왔다가 뭐라 해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최단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상 하셔야지 전세권 설정기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됐어요? 원룸에 전세권 설정기 하더라도 6개월 안 돼? 몇 개월? 몇 개월? 1년. 1년. 몇 개월이 아니고 6월. 6월이 아니고 1월. 1년. 말이 잘 나와. 좀 나오고 있네. 자, 몇 년? 1년. 6개월도 아니고 몇 년? 1년. 1년. 오케이? 네, 그래서 최단 기간이 몇 년이다? 1년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2조의 사항을 보면 법정갱신이 나옵니다. 법정갱신. 이 법정갱신은 시험에 10년 동안 6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6번 나왔던 지문. 법정갱신. 자, 312조 사항을 보면 나와요. 사항에 보면은 법정갱신이 나오는데 이 어떤 거냐? 자, 이리 보세요. 일로. 2년 전세를 했는데 이제 끝나기 전에 6월에서 1월 사이에 자, 이 사람이 나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 사람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계속 목적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돼 버렸어. 그러면 집주인 나가라고 안 했죠? 전세권자 계속 살고 있어.
이게 무슨 갱신입니까? 법정 갱신. 다른 말로 묵시적 갱신이야. 예? 자, 그럼 이것들이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을이 전화 온다니까, 여러분한테. 옛날에 2년 전에 전세해 줬기 때문에, 주교사님, 이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겠죠? 물어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요? 무슨 갱신이다? 법정 갱신. 그럼 법정 갱신이 뭔데요? 물어보겠죠? 예?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계약이 이러면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되는데? 또 물어보거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을이 뭐랍니까? 그럼 정함이 없는 게 어떻게 되는데? 또 물어보거든. 그러면은 313조에 보면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존속기간 정함이 때는 언제든지 자, 각 당사자입니다. 각 당사자. 요 각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 또는 을. 언제든지 무슨 통과하고? 소멸 통고를 하고. 자,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경과 후에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313조에. 자,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법정갱신 되면 등기해야 됩니까? 우리 또 물어봐. 등기가 해야 됩니까? 다시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필요 없다.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토지도 됩니까? 물어봐. 토지도. 법정갱신은 건물만 돼. 지금 여기 적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법정갱신이 되면 2년으로 본다. OX. 자, 뭐랬어요 아까? 언제든지 정함이 없는 것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야? 6월이 지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법정갱신 되면 1년으로 본다. 상가 임대차에서 1년이야. 주택 임대차에서 2년이고 여기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고 하셔야 돼. 등기해야 됩니까? 다시? 등기 필요 없이 된다고. 시험이 2번 나왔어요. 자, 그리고 다시 등기할 필요 없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한 번 나왔고. 아시겠죠? 지금 시험에 엄청나는 이거 뭡니까? 그래서 이걸 잘 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임대하거나 전세하거든. 임대하거나 뭐 한다고? 전세하거든. 뭔 상황이죠? 그럼 전세 딱 해놨다. 2년 뒤에 바로 이거 전화 옵니다. 아시겠죠? 그거 나오면 바로 설명해줘야 돼. 바로. 쫙 나와야 돼. 쫙. 아시겠죠? 오겠나 모르겠다. 아니면 그때 쇠가 빠지게 공부해가 외우든지 지금 외워서 취업 보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외워서 시험 문제도 맞추고 뭡니까? 아주 전문가같이 보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하겠다면 민법을 모르면요 아예 뭡니까? 전문가가 아니야. 설명이 안 되거든. 예? 민법 모르면요 그것도 몰라나 그럽니다. 누가요? 고객이. 알겠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 나오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됐습니까? 법정갱신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봅시다. 215조 내용이네. 215페이지에 312조 있죠? 자, 312조. 자, 1항 볼게요. 전세권이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현관펜. 최장기간에 있어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을 때는 몇 년으로 단축한다? 10년으로 단축하니까 최장기간이 10년이다. 오케이? 자,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자, 건물의 현관펜 넣으시고 건물만 1년의 최단기간이 있어. 토지는 없죠? 없습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의 현관펜 최단기간 몇 년? 1년. 자, 3항입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한 날부터 몇 년을 넘지 못해? 10년. 그래서 갱신은 10년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1항, 2항, 3항 전부 다 정의했죠? 그 다음 4항 갑니다. 4항 옆에다가 무슨 갱신? 법정갱신. 밑에 디귿번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돼 있어. 법정 형식.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자 줄 긋고 현관펜 설정자가 갑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현관펜 6월에서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누가 안 했다고? 설정자가 안 해서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줄 것이고 만료된 때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자,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뭐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보니까 313조 나와 있어요. 313조. 전세권의 소멸 통고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할 때는 줄 것이고 약정하지 않아서 각 당사자는 칠판에 적어놨죠. 각 당사자는 누구야? 갑 또는 을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 줄 것이고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 흥하면 6개월이 흥하면 전세권은 뭐합니까?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야 6월이 지나야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됐고 이제 전세권의 효력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전세권의 효력이다. 자, 이제 또 복습도 합니다. 지상권의 효력. 우리 판소도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 54페이지 일단 펴놓고 폈어요. 자, 지상권의 효력은 뭐였습니까?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다 했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 이 전세권에서는 객체가 토지가 아니고 부동산이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어. 알겠어요? 아, 이거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거 따로따로 다 외우니까 뭡니까? 머리 빠개지는 기라. 아시겠죠? 비슷한 거 한 개 딱 해가 한 개 딱 정리 끝나보는 거지. 됐어요? 객체가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고 전세권은 뭡니까?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어. 내용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상린관계도 준용할 수 있다 돼 있죠? 똑같은 내용이야. 자, 그래서 여기 적읍시다. 효력에 여기서는 지상권에서는 토지였지만 전세권에서는 뭡니까?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무슨 물권이요? 용의 물권이지.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상린관계도 준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슨 등 할 수 있어? 처분 등 할 수 있죠. 그래서 양도, 임대, 담보, 저당권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전세. 자, 한 개 더 들어갔습니다. 무슨 전세? 전전세.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까는 게 전전세입니다. 알겠죠? 요것만 더 들어갔네. 요것만 더 정리하면 되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리고 전세금을 꼽았으니까 무슨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등기됐으니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고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우선 변제적 효력입니다. 자, 넘어가면 되고. 자, 책을 보도록 합시다. 자, 전세권의 효력에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와 있습니까? 자, 미치는 범위 나와 있는데, 자, 그 밑에 이제 뭡니까?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시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고 봐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입니까? 이 말은. 자, 전세권이 있으면 신소유자,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전세를 줬는데 이 건물을 소유권을 병이 넘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뭡니까? 전세권자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전세권을 넘겼을 때도 이 사람은 동일한 뭡니까? 전세권이 되는 거죠. 설정자, 전세권자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가서 전세권자의 권리 없는데 무슨 수익할 수 있습니까? 자, 줄 것이야 돼. 부동산을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양갈 1번 전세권자에게는 유지 수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309조. 자, 여러분이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한번 이해 좀 하고 갑시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임대를 줬어. 여러분이 임대를 줬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임대를 줬어. 그래서 이제 뭐야 임차인이 전화 왔어요. 방충망이 찢어졌어요. 모기 막 들어와요.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줘야 됩니까? 고쳐줘야 됩니까? 고쳐줘야 되죠. 자, 근데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전세를 놔줬어. 그 전세권자가 전화 왔어. 방충망 찢어졌는데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줍니까? 안 고쳐도 됩니다. 왜? 사용 수익은 누가 하게 돼 있으니까. 전세권자.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착해가 고쳐줍니다. 원체 고쳐줄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보일러 고장나도 고쳐줄 필요 없어. 전세권자는. 알죠? 자, 여러분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가 다 고쳐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대수선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설정자인 여러분이 집주인이 해야 돼. 알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툼이 생기니까 특약상에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막 적어놓죠. 전세권 설정할 때. 예? 그래서 뭐 전세권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 나오는 거는 집주인이 해주고 10만 원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가 한다. 임대차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5만 원 하거든. 5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이 해주고 5만 원 이하는 누가 한다고? 임차인이 부담한다. 알겠죠? 뭐 그런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 맺으면서 저도 이제 임대를 해봤으니까 임대차를 계약 맺으면서 5만 원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어. 그래서 방충망 찢어져가지고 저희한테 전화 온 거야. 고쳐달라고. 그래서 얼마 나오냐 하니까 5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하냐 전화 바로 끊었죠. 왜 전화 끊어요? 이러다고 전화 왔더라고. 자, 그 계약서에 한번 봐봐라. 그 특약사항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 맺었는데 5만 원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 이 5만 원 아이가 5만 원 이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알았다면서 다음에 방송 또 찢어진 것도 청구할 때 5만 1,000원 해가 되더라고요. 알겠죠? 5만 원 이하는 그래 등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뭡니까? 5만 원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도 네가 알아서 가라 이 말입니다. 알죠?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한다고? 10만 원 저는 합니다. 알죠? 10만 원. 10만 원이면 뭐 보일러 고치는 것도 10만 원 밑에 되는 경우도 있거든. 물론 이제 보일러 웬만한 거 고치면 10몇만 원 나오지만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세권자는 무슨 의무가 있다? 유지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가 내가 보일러 수리했다, 방충망 고쳤다,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유지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전세권자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다. 309조. 전세권자는 목조물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됐어요? 자, 전세권 제가 설정 등기를 해줬는데 옛날에. 그래서 뭡니까? 뭐 방충망 찢어지고 보일러 고장났다고 그래서 제가 뭡니까? 전화 딱 봤어요. 고쳐달라고. 예? 그래서 뭡니까? 민법 309조! 민법 몇 조? 309조. 자, 그래서 전화 오면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 309조 읽어보라고. 읽어봤냐고 그랬더니 안 읽어봤대. 거기 보면은 전세권자는 유지수선 의무가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내한테 수선비, 수리비 내한테 청구하면 안 돼. 네가 다 유지해야 돼. 그런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몇 조? 309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강의하는 사람이야. 에? 에? 알았어. 전화 끊었어. 그러면 전화 와서 제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거든. 그러면 제가 고쳐줍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누가 해줘야 된다고? 전세권.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요, 보일러 고장났죠? 지가 다 고칩니다. 철저하게 법을 지킵니다, 걔들은. 이 경상도는, 맞죠? 사람들이 좋아가. 다 해줍니다, 설정자. 맞죠? 그렇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 309조가. 맞죠? 왜 그래? 다 해놓고 왜 그러세요? 맞죠? 이게 다 고쳐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서울에는 절대 뭡니까? 전세권자 전세 들어오면요, 자기들이 인테리어 다 해야 돼. 화장실까지 다 고쳐야 돼. 그래야 세를 줍니다, 전세를. 부엌까지 리모델링 해야 돼, 이제. 알죠? 그래서 아예 유지한다고, 고쳐달라고 청구도 못 해. 전부 다 어떻게 다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서 서울에는 뭡니까? 그래서 월세를 많이 하잖아. 월세 얼마 전에 아시죠? 타워팰리스에서 여러분 아시는 거 모르겠네. 40억에 3,200인가? 월세가 3,200이래요. 네.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그죠? 자, 상상도 못하는 일. 3,200 월세 3,200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네.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도 있네요. 우리하고 좀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겠죠? 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전세권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자가 없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전세권자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옆에 가서 그런데 전세금을 안 주면 뭐 넣을 수 있는데? 경매 청구권 나오죠? 전세금을 반환 안 한다. 기간이 만료되는데 전세 반환 안 한다. 그럼 뭐 넣고요? 전세권자가 경매 넣어서 금액에 대해서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양갈로 3번의 내용입니다. 217페이지. 됐습니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318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 등입니다. 자, 우리가 306조 한번 보세요.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 양도의 현관펜, 담보의 현관펜. 자, 그리고 존속기간 내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현관펜, 임대 현관펜 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자에게 뭐만 할 수 있다고 지금 현관펜 한 게? 양도, 임대, 담보, 전전세 할 수 있다고 해요. 법에 돼 있죠? 자, 그래서 306조 내용이고 307조 보세요.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물권이잖아. 양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자, 전세권 양수인은 요겁니다. 요거. 전세권의 양수인은 이 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갑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갑이 정의한테 해야 돼요. 갑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전세금 반환은 정의한테 해야 되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권리 의무가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원래 각각 을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데 을이 넘겨뿐이면 전세권을 넘겨보면 이 사람이 동일한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전전세 나와 있죠. 전전세. 자, 전전세 한번 보세요.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자, 보세요. 2년 전세를 냈습니다. 을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전전세 할 때는 또 몇 년입니까? 2년. 요게 소멸하면 요것도 소멸하고 요게 1억이면 요것도 1억이 돼야 돼. 그러면 원전세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 새끼전세를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에 줄 것이고 전전세란 기존 전세권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전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기억번호 첫 번째 줄 것이고 전전세권의 당사자는 전세권자 을과 전전세권자 정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서 존속기간 내야 된다. 2년이면 2년, 1억이면 1억, 소멸하면 소멸한다. 됐어요? 됐어요. 넘기면 돼요. 자, 넘기시고 전전세가 설정되더라도 원전세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전전세 전자가 뭐냐면 구를 전자예요. 구를 전전세 할 때 구를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까는 게 뭐라고요? 전전세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전세를 설정해도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니은은 아까 했어. 전세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고? 전세권도 전전세도 소멸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책임의 과정 한번 볼게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자, 전세권자 현관펜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무슨 말인데? 칠판 보이소. 자, 전세권자가 무슨 등 할 수 있어요? 처분 등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잖아.
전전세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근데 뭐가 합니까?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불가항력으로 박살난다 하더라도 누가 다 책임져야 돼? 전세권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세권자에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책임은 네 다 지래.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맞죠? 네가 빌려줘가지고 임대 받아가 월세 받아 묻고 담보 설정하든 돈 빌려 딴 데 닦아 쓰든지, 맞죠? 다른 사람 양도하든지 전전세 가지고 수익 남기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잘못한 건 네가 다 책임지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308조 내용입니다. 그 앞에 306조 307조에 의해서 양도, 임대, 담보, 전전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308조에서 뭐 한다고요? 문제 생기면 불가항력적이고도 다 네 책임지래. 오케이? 아주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죠? 전세권자에게 뭡니까? 네 양도, 임대, 담보, 전전세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306조 307조 그 내용이고 308조 돼서 그러나 잘못된 건 네 다 책임지래 이 말이야. 심지어는 무슨 항력적인 것도 불가항력적인 것도 책임지라 이 말이야. 오케이?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지 몰라도. 자, 그렇게 만들어놨어. 됐습니까? 네, 됐어. 그리고 이제 리얼번의 내용이 뭐냐면 전전세권자도 전전세금 못 받을 수 있지. 맞죠? 그럼 경매 넣을 수 있어. 전세금 못 받아도 경매 넣을 수 있지. 전전세금 못 받아도 경매 넣을 수 있는데 요건이 있어. 전전세도 소멸하고 전세권도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했을 때만 경매 넣을 수 있어. 알겠죠? 그 밑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야.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읽고 왔어.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전전세금을 안 줘도 뭐 넣을 수 있어? 경매 넣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제 전세권의 소멸로 갑니다. 자, 공통의 소멸 또 나왔습니다. 목적물이 뭐 됐을 때 첫 번째 주 중간에 멸실되거나 존속기간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실행, 경매, 수용으로 소멸합니다. 알았다. 자, 밑에 가서 전세권의 특이한 소멸을 사유했는데 소멸 청구가 있습니다. 311조 요거 별표해 놓으셔야 되는데 두 번 나왔어요. 무슨 위반하면? 용법 위반이야. 무슨 위반하면? 용법 위반하면.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했는데 이 전세권자가 들어와 가지고 음식점을 한다고 했어. 음식점. 알겠죠? 그래서 음식점을 한다고 했는데 단란한 거 차려입었습니다. 단란한 거. 단란 주점. 용법 위반했어. 맞죠? 그러면 설정자인 여러분이 집주인이 뭐 한다고요?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 옛날에 수강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가를 임대하는데 지하에 뭡니까? 음식점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바다 얘기 갖다 놨어. 기계. 예? 실제 있었던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얘를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전세 고발했는데. 예? 그래서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용 증명 보냈어요. 무슨 위반했다고? 용법 위반했다. 311조의 용법 위반해서 소멸 청구를 하고, 자, 뭐 한다고요? 원상회복하라고 내용을 보냈어.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그 걔가 어깨가 올라와가지고, 어깨 뭔지 알죠? 바다 얘기하니까 어깨 좀 있잖아요. 맞죠? 걔가 올라와가지고 뭐라 했어? 뭐라 했냐면, 올라올 거라고 얘기했거든. 내용 보냈으니까. 올라오면은 그냥 예비로 보내놓은 거다. 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내놨다. 쓰라 그냥.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신고가 들어가 잡혀 들어갔어. 밑에 잡혀 들어갔죠. 옛날에. 예, 잡혀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잡혀 들어갔어. 그래서 깜빡이 갔어. 근데 이제 집주인 보고도 그때 뭡니까? 오라고 해. 출석하라 그랬어. 처벌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용 증명 보내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임마가 안 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처벌돼? 안 돼? 안 돼. 알죠? 집주인이 원상회복하라고 하고 다 내용 보내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안 해도 그냥 끝까지 사용한 거 아니야. 내가 피해가 얼마 많은데 이러면서 막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시죠? 옛날에 그 바다 얘기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임대인도 처벌하게 돼 있었거든요. 아시죠?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 있었다고. 혹시나 모르니까 해놓으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벌금도 안 내고 쫓아내고 그다음에 뭡니까? 전세금입니까? 그 사람 깜빡이서 나오고 나니까 전세금 다 갚고 없죠. 내줄 게 없다. 알겠죠? 그런 겁니다, 세상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못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나중에 중개사 자격있다면 이런 일 생기면 바로 설명해 줘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는 뭡니까? 무슨 위반했을 때?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전체 다 읽어볼게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그 다음 줄 거대.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무슨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소멸 통고는 아까 뭐랬어요?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이 멸실돼도 소멸한다고 아까 했죠? 그 세 가지 했고, 소멸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이제 전세금 반환해줘야 되지. 누가?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러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죠.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자, 전세 계약해가지고 이 목적물 여기 왔어.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돼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내가 전세금 반환하면 얘는 목적물 반환하면서 이 전세권 말소 서류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된다. 이 무슨 행위다? 동시행위다. 317조입니다. 옆에 페이지 갔어.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317조 갑니다.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찾았습니까? 자, 전세권 소멸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현관편에 놓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뭐를 반환해야 된다고? 전세금 반환해야 된다고. 그래서 갑이 전세금 반환할 때 얘는 목적물 인도하고 뭐 주고 피 주고 말소 서류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전세 나왔을 때는 언제 어디 가서 합니까? 보통 은행 가서 하죠.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바로 구해지면 그냥 갈아타면 되는데 저 돈을 못 내주잖아. 그럼 담보대출 받아서 이렇게 전세를 내주잖아. 알겠죠? 그럼 어디로 오랍니까? 전세권자분? 은행으로 하지. 맞죠?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 와가지고 자, 그때 은행은 또 누구 불러놔요? 법무사 불러놨지. 맞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 서류 다 들고 오고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 나옵니다. 부수신 거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합니다. 변기 깨졌죠? 15만 원 갚습니다. 창문 한 개 깼죠? 5만 원 갚습니다. 알죠? 다 그렇게 하면서 왜 그래? 맞죠? 그렇게 하잖아요. 가잖아. 가면서 이제 뭡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금 내준단 말이야. 내주는데 또 뭡니까? 뭐 들고 오랍니까? 관리비, 뭐 완납증명서하고 다 들고 오라죠. 예? 하잖아. 보일러, 가스 이런 거 전부 다 완납했다는 거 서로 다 들고 오라거든. 맞아요? 그거 다 보고 키 받고 목적을 반환했죠. 그러고 이제 뭡니까? 무슨 서류? 말소 서류. 그럼 누가 받아가요? 법무사 받아가면서 말합니까? 5만 원! 5만 원 한다고? 5만 원 누구 달랍니까? 법무사가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자 지가 원해서 등기를 선등기 했잖아. 말소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누가 해야 돼? 전세권자 하거든. 알죠? 5만 원 하면 5만 원 딱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뭡니까? 자, 키 받고 말소를 받았으니까 돈 사주죠? 은행에서 쫙 사줍니다. 알겠죠? 변기 뺐으니까 15만 원 빼보고 창문 한 개 깼으니까 또 5만 원 빼보고 이렇게.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딱 한다고. 무슨 행위야? 어디서? 은행에서 그렇게 했다고. 동시행. 알겠어요? 그럼 317조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딱 읽으면 다 이해가 돼. 자, 봅시다.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받고 전세권 설정이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동시에 뭘 반환해야 돼? 전세금 반환해야 돼.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근데 밑에 가서 318조는 전세금 반환 안 했을 때 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경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 줄 거 놓고 누가 잘못했어? 전세권 설정 반환 지체했어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전세 목적물을 뭐 넣을 수 있어?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 그 밑에 내용 볼 필요 없어. 그게 답니다. 넘기고.
자, 316조로 갑니다. 316조. 한번 물어볼게요. 전세계약 끝났어. 그러면 전세권자는 무슨 회복해야 돼? 원상 회복해야 되고 부속물을 수거해 가야 돼. 알겠죠? 그게 316조 내용이야. 자, 봅시다. 자, 1항.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자, 줄 것이어야 돼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현관펜, 전세권자는 무슨 회복해야 되며 원상 회복해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지상물하고 비슷하네. 지상물을 수거해야 된다며. 무슨 회복하고 원상 회복하고 그 법조문 그대로 말만 바꿔 놓은 거야. 됐어요?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에 매수를 청구할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것도 비슷하네. 우리 아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을 매수 청구하면은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걸 전세권자로 바꿔놨네. 여기서는 또 지상물이 아니고 뭐라고? 부속물. 오케이? 그렇지. 똑같은 거야. 그 법종 그대로 뺏겨가 말만 바꿔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 그 부속 물건이, 자, 부속 물건 줄 끊으시고, 자, 그 다음에 줄 끊고 1번 해놓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는 것일 때는, 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부속시키는 물건일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부속 물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부속물은 뭡니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나, 그러나 자, 밑에 봅니다. 매수할 수 있고, 또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일 때도 같다. 그래서 이제 어디냐면 여기 적어놔야 돼. 여기 판소노트 여기 적어놔야 돼. 여기 부속물 나와 있죠? 요 지상물은 아까 뭐랬어요? 53페이지. 지상물이 현존만 하면 되잖아. 건물, 수목, 공작물 현존만 하면 되죠. 근데 부속물은 아까 뭐랬어요? 지금 법조문에. 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도 부속물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부속물은 딱 요 조건만 갖췄을 때만 부속물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놔야 돼.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여기 앞에 여기다가 부속물 되어 있어요? 있어요? 자, 밑에 부속물은 뭔데?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때 부속물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가서 이제 그게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무슨 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필요비는 청구 못해. 무슨 비는? 유입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비는 청구 못하고 필요비 청구는 안 되고 유입비는 청구할 수가 있다 해놓고 옆에다가 지상권도 동일. 지상권도 필요비 청구를 못하지만 무슨 비는 청구할 수 있어? 유입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권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무슨 금을 지급하고?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 중요한 거.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자, 존속기간 갑니다. 토지는 최단기간 없는데 건물은 1년. 최장기간은 몇 년? 10년. 갱신해도 10년입니다. 자, 법정갱신은 뭡니까? 자, 설정자가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전세권자가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 무슨 갱신이야? 법정갱신. 그러면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언제든지 313조에서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각 당사는 6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효력은 부동산을 막을 수 있습니까? 사용수익 할 수 있고. 무슨 등 할 수 있습니까? 처분 등 할 수 있고.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자, 우리 판소도 있지만 필요비 청구는 안 되지만 무슨 비는 청구할 수 있어?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는데 뭐도 동일하다? 지상권도 동일합니다. 자, 그다음에 부속물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이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인 경우에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끝났고 다음 시간에 담보물권하고 뒤에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